그리고 요즘 이제 터키 환율이 10년째 계속 꼬라박고 있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주류 경제학에 반하는 이론을 세워서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국내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환율이 완전히 뭐 폭등을 하고 있죠. 환율이 폭등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터키의 화폐인 리라와의 가치가 그야말로 진짜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죠. 쓰레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각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야, 터키에 아파트 사러 가자, 아마. 이런 지금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또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제 터키 관련해서 싹 다 돌려보고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계신 분들은 IMF 우리 그때 외환위기 때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터키가 우리 IMF 때 시절, 외환위기 시절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러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봐보세요.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30평 아파트가 5천만 원이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아파트를 5만 채를 외국인들이 사들였다.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 리라화가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자 상대적으로 싸진 부동산에 눈독을 들인 글로벌 줍줍 쪽이 터키에 몰리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 이 기사가 정확한 기사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거 사실은 한번 봐야 된다. 자, 14일 현지 시간 터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터키 주택 매입 건수는 사상 최고치인 7,300건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50%인지 50개가 깬지 뭐 하여튼 이렇게 기사가 이상합니다. 그죠? 어찌됐든 핵심은 외국인들이 와서 터키 부동산을 많이 샀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국적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외국인들이 터키에서 5만 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40%, 이 퍼센트를 없앴는가 봐요. 그죠? 40% 증가한 수준이다. 자, 외국인 줍줍 쪽들이 가장 선호한 도시는 이스탄불. 뭐 당연하죠. 경제도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중 해변에 있는 도시 안탈리아 안탈리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제주도다 뭐 이렇게 수도 앙카라 순으로 집계가 됐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터키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은 터키 리라화가 폭락해 달러 등의 경화의 가치가 올라서 과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뭐 이제 환율이 떨어진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래프만 봐도 주구장창 쭉쭉쭉쭉쭉쭉 떨어지고요. 달러당 177 리라. 자, 이를 보면 혹하죠. 막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들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터키 아파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와 관련해서 막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 아직은 아니다. 뭐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아직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IMF를 겪어봤잖아요. 제가 그때 IMF 때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아서 그때 제가 적금을 들었는데 이자를 24%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지나가 보니 그래서 막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우리의 과거 어떤 이제 경험치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혹하게 됩니다. 댓글창에서도 혹하신 분들 있고, 저도 혹했고, 왜냐면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알죠. 이제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와 이제 대입을 시켜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IMF 때하고는 조금 지금 다르다. 자, 뭐가 다르냐?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자, 보시면 알지만 이때 있잖아요. 1997년 이때 있잖아요. IMF가 터져갖고 외환위기가 터져갖고 가격대가 와장창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 주택 지수가 와장창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시장 친화적인 완화 정책을 써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써서 갑자기 이제 가격이 이제 막 치솟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막 규제책이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터키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 뭐가 틀리냐면요. 자, 이때 당시에 집값은 우리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에 이때는 집값은 와장창 내려앉았고요. 반대로 환율은 2배가 올랐습니다. 제가 삼성건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뭐 이게 지금 경제 환율 이걸 이해를 하려면 환율의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다 아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고요.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때 IMF 상태에서는 집값은 와장창 반토막이 났고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반토막이 났고 실제로는 뭐 한 30% 떨어졌는데 반토막이 났고 환율은 반대로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터키에 가면 조사를 조금만 더 해보시면 아는데 터키 지금 부동산은 지금처럼 이 가격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어느 분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지 않느냐. 맞아요. 지금 터키는 물가가 굉장히 지금 뛰고 있어요. 조금만 뒤져보시면요. 터키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5개월 전에 비해서 3개월 전에 비해서 전일에 비해서 막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지금 터키는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5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저 외곽,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핵심지 좋은 아파트들. 자, 우리는 그때 강남이 20-30% 반토막이 났었단 말이죠. 반토막이 났었는데 심지어는 반토막까지 났는데 그러면서 환율은 폭등을 하고요. 이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터키는 가격이 싸지지가 않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조금만 조사해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환율은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가 줍줍하러 가려면 집값이 박토막 나고 환율은 올라가는 그 상황이 되면 매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그랬었는데 터키는 지금 뭐냐면 집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도 폭등하지만 집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폭등하고 집값이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두 개가 상쇄가 돼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터키 가서 1억짜리 집을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집값이 1억 5천이 되긴 했어요. 1억 5천이 되긴 했는데 집값은 50% 올랐는데 환율은 100%가 올라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집값에서는 50%가 남았지만 환율이 100%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내가 달러로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터키화를 갖다가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갖다가 한국 돈으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이때 환율, 환차손 때문에 50%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설령 또이또이가 쌤쌤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 가격이 된다 하고 환율하고 가격이 오른 거하고 갖다 손 치더라도 비용만, 신경만 엄청나게 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터키는 가격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가격이 박살이 안 나 있다. 제가 이제 특히 한번 갔다 올 생각이거든요. 갔다 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가격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가격이 박살이 안 나고요. 그냥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외부 투자를 하게 되면 환율이 이제 지금 너무나 폭등했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했다는 얘기는 리라와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달러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많은 리라를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요것만 갖고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올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제가 우리 IMF 때처럼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옛날에 삼성공항 때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터키에 뭐 100만 불짜리가 와장창 그 경제 위기가 와서 50% 떨어져서 50만 불만 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서 환율은 막 폭등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만약에 달러로 바꿔서 터키 가서 이제 50만 불로 떨어진 걸 사는 거예요. 사고 환율은 폭등해 있는 상황이고 그럼 환율이 폭등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로 가져갔을 경우에 리라화로 되게 많은 리라화 가치가 쓰레기가 됐으니까 리라화를 많이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아파트 가격을 이제 50만 불에 사서 근데 이제 터키 경제가 좋아졌어요. 앞으로 좋아진다고 보고요. 저는 또 그것도 좀 회의가 있어요. 어찌됐든 자 50만 불짜리가 이제 조금 이제 안정화가 돼서 뭐 대통령이 바뀌고 23년도에 이제 대통령 바뀐다 하더라고요. 대선이 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걔가 이제 100만 불이 됐어요. 그럼 2배로 올랐잖아요. 근데 환율도 떨어졌어요.
환율도 떨어져서 안정화가 됐어요. 그럼 환율이 원래 수준으로 회귀를 했어요. 그러면 가격은 오르고 환율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은 100% 오른 거에 환율 환차익 또 2배 해서 꽃배기로 200%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환율 공부가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 IMF하고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IMF 때는 뭐 경제 위기가 오는 바람에 환율만 오른 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오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공장 좋은 땅들도 그냥 싼 값에 나오고 은행도 넘어가고 회사도 넘어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터키는 환율은 치솟고 있지만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만큼 실물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실제로 물가도 그렇고 오르고 있다. 이게 우리 때하고의 다른 거다. 우리 IMF 때하고 다른 거다. 그럼 결론은 뭐냐? 실제로 우리나라 IMF가 외환위기가 왔을 때처럼 터키도 외환위기가 와서 경제가 박살이 나서 진짜 지금 비싼 아파트들이 집 좋은 그 휴양지에, 안탈리아 같은 좋은 휴양지에 100만 불, 200만 불짜리가 반토막이 나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때는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 그냥 유튜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언론 기사에 대해서, 왜냐면 언론 기사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든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경제를 모르든지 부동산을 모르든지,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일단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잘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제 베트남 갔다 온 것도 한번 봐보세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구만수하고 베트남 치면 베트남도, 그러니까 제가 출장 다녀오겠습니다.